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2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6%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돌파하는 등 7.49%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개별 리츠별로 성과가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배당락이 있었던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는 10%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가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앞서 2주 연속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던 JR 글로벌 리츠도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리츠와 롯데 리츠, 삼성 FN 리츠, 한화 리츠와 같은 대기업 스폰스 리츠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신한 서부 T&D 리츠와 NH 프라임 리츠 등과 같은 최근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리츠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는데요. 지난 2월 27일이죠. 미국 노동부는 1월달 미국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0.3% 웃도는 수치이고,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도 2.9%로 역시 시장 예상치인 2.6%를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건원 P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올라서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제 시장에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28일이죠. 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고, 또 이 공격하면서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란에서는 보복을 선언했기 때문에 국제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주에는 오는 6일에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같은 날에는 또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 흐름을 알 수 있는 1월 소매 판매도 발표됩니다. 또 4일에는 미국 주요 지역의 경기 흐름을 알 수 있는 베이지 북도 발간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전체 22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하락하고 10개 리츠가 상승했는데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한 주 동안 10.14%나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내리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급락은 이제 배당락 여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어서 JR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7.34%를 기록해서 두 번째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2.8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상증자 발표와 철회,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감정평가 보고서 수령 지연에 따른 유럽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JR 글로벌 리츠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의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인데, 그간 이 JR 글로벌 리츠는 현지 대주단의 감정평가서 수령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뒤늦게 좀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지난 23일에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관련해서 대주단과 현지 운용사 간의 미팅이 개최되었다고 밝혔고, 감정평가인은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일부 대주는 동의했으나 일부 대주가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견을 제시해서 감정평가서 수령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지 약 20여일 만에 뒤늦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인정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실제로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의 감정가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이고, 시장 일각에서는 또 감정가 하락에 대한 다른 시트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JR 글로벌 리츠를 보면 사실 이게 유상증자, 감정가 하락, 캐시트랩, 그러니까 유상증자도 할 수 있고, 또 유럽의 현지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캐시트랩이 발생할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런 것들은 또 아무리 운용사가 잘해도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이 운용사의 대응은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유상증자를 추진할 때도 이 핵심 자산인 이제 벨기에 파이낸스 타워 감정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가 또 이렇게 금융당국의 금융당국의 이제 지적을 받고 철회를 했고, 이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감정가 수령이 늦어진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모르쇠로 일관을 했는데,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들고요. 만약에 몰랐다고 해도 그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뭔가 대응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계속 뭔가 감추거나 이제 늦게 발표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외에도 신한 알파 리츠,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 D&D 플랫폼 리츠가 3% 이상 하락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NH 오렌 리츠도 2% 이상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에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6.68%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SK 리츠는 이제 MSCI 지수 리밸런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지난 27일에 이제 2월 27일에 이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진행됐는데 이날 하루 동안에만 5.3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롯데 리츠, 삼성 에펜 리츠, 하나 리츠가 모두 지난주 5% 이상 상승하면서 대체로 이제 이 스폰서 리츠들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하나 리츠 같은 경우에 또 종가 기준으로 2024년 9월 이후로 약 18개월 만에 5,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상장 이후 첫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신한 서브 T&D 리츠도 나인텔 동대문 호텔 입찰 흥행에 힘입어 3.43% 상승했고, 또 지난주 2월 26일이죠. 핵심 자산인 서울스퀘어 매각을 완료한 NH프라임 리츠도 3.29% 상승했습니다. 이외에 오는 3월 9일 여의도 하나증권 빌딩 입찰을 앞두고 있는 호랑쿠 더원 리츠도 3.17% 올라서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2월 20일이죠. 2월 20일에 이제 장 마감 후에 유정을 발표했던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정 발표한 직후인 또 지난 2월 23일에는 하루 동안 8.71% 하락했는데 이후 3거래일 연속 반등하면서 한 주 전체로 보면 1.20% 상승한 채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개별 리츠 소식을 살펴보면 이 리츠가 이제 작년에 이제 대신 밸류 리츠 상장했고요. 그리고 2024년에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상장했고, 이제 올해도 리츠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도 많은 리츠는 상장 안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에 상장한 리츠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첫 상장 리츠인 하나오피스 리츠가 이제 오는 지난 2월 5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정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공모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모 예정가는 5,000원이고 이번 공모를 통해서 1,260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공모 일정은 오는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간의 공모 청약 후에 4월 17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일정이고요. 하나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5년간 배당 수익률 6.5%, 10년간 평균 7.5% 수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자산이 있죠. 하나금융그룹의 강남 사옥과 태강타워 두 개의 자산을 담고 이제 상장을 하는데, 하나금융그룹 강남 사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이제 하나금융그룹 계열을 쓰고 있고, 현재 이제 99% 수준의 임대율을 기록하고 있고, 또 태강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임대율은 90% 수준입니다. 헥토그룹, 시선인터내셔널 등이 주요 임차인이고요. 일단 이 자산들 자체는 2년 전에 이제 샀던 자산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란 좀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자산의 퀄리티가 아주 뛰어난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테헤란도 여러 이제 오피스들이 있지만 이번에 상장하는 두 개의 이제 기초 자산들은 상당히 이제 오래된 오피스고 좀 낡은 오피스 빌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나 오피스 리츠 같은 경우 향후에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성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NH 프라임 리츠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서울스퀘어 매각이 드디어 2월 26일에 완료가 됐는데요. 이 NH 프라임 리츠도 이제 410억 원을 투자를 했고, NH 프라임 리츠 전체 포트폴리오의 47%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투자할 때 이제 평당 가격이 2,460만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3,200만원 수준에 매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시세차익을 남기게 됐고, 이번에 매각한 서울스퀘어 매각 차익을 재원으로 또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 배당을 NH 프라임 리츠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랑크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제 CB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안국역 근처에 제동에 이제 호텔 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개발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약 17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할 예정이고, 전환가액이 4,925원입니다. 전일 종가 대비 이제 4,580원 대비해서 약 7.5% 할증된 수준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전환가액이 정해지는 이유는
앞서 이 코랑크 라이프 인프라리츠가 2024년 2월에도 이제 110억 원 규모의 시비를 발행했는데 그 당시 전환가액이 처음에 4,947원이었다가 이후에 또 이렇게 조정이 돼서 4,925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뭐 이제 그 앞서 발행한 전환가보다 낮게 발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도 이제 4,925원에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H 오런리츠가 배당금 발표를 했는데요. 제12기 주당 배당금을 150원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에 이제 170원 지급을 했죠. 전기 대비 22% 정도 하락한 수준이고 또 전년 동기 주당 배당금 200원에 비해서는 25% 정도 줄어든 수준입니다. 앞서 이제 지난 10기와 11기 같은 경우는 A1타워 인계 매각에 따른 특별 배당금을 지급을 했었고요. 이번에 이제 150원은 작년 하반기 IR에서 밝혔던 계획에 부합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또 150원 플러스 알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은 특별히 더 추가로 지급한 건 없었고 이 NH 오런리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A1 타워 당산 이제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이 당산 에시트가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또 이제 향후에 배당금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글리셔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